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2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장이 발생한 것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당장 터졌을 때는 뭔 일이 나올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됐는데 최고의 안전자산은 뭐다? 달러였다. 그러니까 주식 팔고 결국에 현금을 쥐려고 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게 이 금요일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말씀드리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이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있는데 여기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랑 충돌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 둘을 모두 이용하는 뭐 항공이라든가 금융 인프라, 통신, 공장 싹 마비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아예 신용카드까지도 좀 멈추는 이런 상황까지 보여지게 되어가지고 통신 대란, 여파로 인한 혼란이 한 번에 훅 하고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국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문제가 아니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문제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잘 버텼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제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밝혀졌고 버텼기 때문에 이 회사만 좀 어느 정도 안정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시장 전체가 좀 안정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럼 이 내용은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 부여를 하기보다는 단기 이슈 그 자체였다 정도로 넘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건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렇게까지 큰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핵심은 뭐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재선 후보에서 사퇴했다. 발표 나왔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기를 마치는 걸 넘어서 다음 재선도 도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인데 근데 중요한 건 해리스에 대한 미국 현재 여론을 보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TV 토론 같은 데 나와서 바뀔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안 바뀐다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트럼프 리스크가 점점 올라오는 모습 요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과 수혜를 받지 못하는 기업이 이게 정말로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쫙 대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보신다면은 여러분들 수혜 받는 쪽은 계속 올라가고 수혜 못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쭉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시면서 이 뉴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있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80.13달러로 마이너스 3.25%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을 보면 9월은 여전히 압도적인 인하 확률 그리고 보여주고 있고요. 97%네요. 그리고 12월 같은 경우에는 한 95% 정도 되는 두 번 금리 인하 확률이 현재는 그거가 조금 더 낮아져서 한 90%가 넘는다는 건 사실상 이거 유지만 되더라도 확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우상향에 대한 추세가 이 매크로랑 맞춰서 보여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억을 하시면은 큰 틀은 이렇구나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일정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어도 금리 인하가 계속되면 결국엔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이외에 좀 보면 좋을 내용은 뭐 있는지 보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좋습니다. 호황은 내년에 피크를 찍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도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소재 부품 장비까지 한번 지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진행될 예정인데 최대 실적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쪽에 부품 납품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돈을 잘 버는 시간이겠구나. 예, 그 중에서도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쪽으로 해서 비중을 굉장히 많이 높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도
조용하면서도 굉장히 강하게 실적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하반기 실적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부품 납품하는 이런 업체들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국은 조선 쪽으로 메탄올을 밀었고 한국은 LNG였는데 지금 LNG 쪽이 굉장히 좀 앞서 나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이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도 적고 가격도 비싸가지고 LNG라 점점 더욱더 많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NG 기술력으로는 압도적으로 한국이 우위에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 트렌드가 이쪽으로 바뀌게 된다면 일거리를 더욱더 많이 끌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무엇보다 적자 선박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올해 완벽하게 해소가 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흑자 선박인데 거기에 비싼 이 LNG 선박을 계속 판매한다. 그럼 수익 극대화가 이쪽 업종에서 보여줄 수 있어서 또 한 번 지금 올라가는 걸 넘어서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요거 기대하시면서 조선 쪽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안 바뀐다면 이건 계속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해외 소비는 화랑이 보여지고 있다. 국내는 안 좋아도 여행 가는 사람은 많아지고 있다. 얘기 드리고 있는데, 이 역시도, 예, 여행 관련되어 있는 업종 괜찮은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근데 안 좋더라도 단가 자체를 낮추는 이러한 기술들도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단가를 차근차근 낮춰가지고 내연기관과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이제 인프라 관련 이야기만 들려오게 된다면 순식간에 관련 업계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역시도 지금 당장은 안 좋더라도 수급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우호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게 된다면 순식간에 머리가 들 가능성도 높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료 대란에도 제약바이오 실적 선방 얘기 드리려고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와 함께 제약바이오 꾸준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벌써 올라간 종목도 있지만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많은데 근데 이렇게 업계 전체가 기대감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결국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뉴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저 지금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구나. 금리 인하되면은 얘네들 반응 나오겠구나. 이러한 관점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024년 7월 22일 시장 정리 한번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 요거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까지 보고 싶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말들이 정말 많이 있죠. 어떻게 대주주가 그럴 수 있느냐. 이 별의별 말들이 다 들려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 사람의 포지션에 따라서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핵심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체코원전 따냈죠. 그러면서 가장 맛있는 건 결국 두산이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체급 자체가 높아지면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떨어지더라도 여기로는 좀 이탈될 것 같지 않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오늘 하락자에도 나름 잘 버티는 두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제 예상 그대로 될 것 같은 가능성 요거 좀 생각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게 문제냐? 역시나 이거죠. 로보틱스, 밥캣, 합병.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밥캣을 떼어내서 로보틱스에 합병을 시키겠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근데 제가 왜 영상 초반에 이 포지션에 따라서 갈릴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자, 일단 요 아래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현 구간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물적 분할이 아니라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주식과 두산의 주식, 기존의 주식 이걸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인 일정으로는
이렇게 수급이 몰리면서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곤 합니다. 그러면 현재 가격이나 조금 더 아래에서부터 끌고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벤트네 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악재라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현재 위치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부터 끌고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한다? 단기적으로는 올라가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캐시카우 하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회사의 가치가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니까는 악재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뉴스에 대한 평가가 많이 갈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뭐가 정답이다? 라고 말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럼 집중을 어디에다 할 것이냐 라는 걸 좀 생각을 한다면 어쨌든 우리 입장에선 지금 당장 가격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단기적으로 가격적인 부분 요걸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엇이다? 이제 곧 있으면 인적 분할 관련된 일정들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두 개의 주식을 받기 위한 수급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한 번은 올라간다. 여기에 집중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이동안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업까지 잘 된다면 시너지가 날 수 있을 텐데 지금 원전 너무 좋은 건 당연한 거고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6번째로 상용화하고 정확하게 올해 초부터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잖아요. 수주 1조 돌파했다라고 하거든요. 요거 계속 올라가는 것도 한번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되고 가스터빈 다음 기술이 이제 수소터빈이거든요. 여기를 통한 발전도 꾸준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를 생각을 하시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대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돈 잘 번다는 소식과 함께 인적 분할로 주식 2개 받는다 하면 한 번 정도는 최근에 올라갔던 것처럼 꿈틀거리는 모습이 나오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역시 타임어택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무엇이다? 결국에 일적 분할에 대한 권리락 뜨면은 다음날부터 굉장히 큰 하락이 만들어질 수 있다. 새로운 주식 2개를 받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권리락 아예 끝나버리면은 더 이상 주식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조정장이 크게 오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이제 값켓이 떨어져 나간 부분에 대한 이러한 평가 액수도 여기서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추가적으로 같이 과매도까지도 일순간 만들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너무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주요 일정이 있었을 때 한번 먹고 나오자라는 관점으로 현재 위치에서의 두산을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수급과 차트를 한번 보면 전 이거 보고 감탄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저번 주 금요일 날 하락 때 외국인, 기관 매수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바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계속된다면 일단 바닥이 가까우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걸 1번으로 두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박스권을 이탈을 안 한다면 이제 마지노선이 여기 아래쪽이니까 조금 편하게 보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다시금 61선 이를 딛고 21선 여기 위로 회복한다면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결국 21선을 중심으로 탄력을 받으면서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곤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여기를 중심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올라가는 게 우리의 그 다음 목표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면 볼린저 상단 돌파하니까 그대로 변동성 크게 잡히잖아요. 추가적으로 여기 위에 있는다는 가정하에 계속 올라가는 거 노려보는 거죠. 이탈하면은 이제 쭉 빠졌던 과거 이 역사를 이용해서 여기가 매도 타점이구나 생각을 하시며 마무리 지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좋을 부분들 하나씩 적어봤는데 이걸 글로 쓰면서 총정리 영상을 마치도록 하면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사업적인 부분은 걱정할 게 없다. 다만 이제 인적 분할 관련 이슈 때문에 정말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솔직히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리가 걱정할 건 없다. 다만 요 일정 끝나면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 요건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당장엔 이러한 일정이 남아 있으니까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면 되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으면 좋을 부분은 역시나 수급, 외국인이 우선이고요. 마지노선은 박스권 하단이 될 것이며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21선 돌파가 시작점 그리고 우리의 1차 목표는 볼린저 밴드 상단인데 이 위에 있으면 추가 상승을 노리고 이 부분을 이탈한다면 아 여기가 조정의 시작점일 수 있겠구나 매도 타점 차근차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지켜보면 좋을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시작됐는데 이번 주까지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비 조심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